우리는 종종 자연을 아름답고 웅장하며 심지어 치유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생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신경 쓰지 않는 면이죠. 그 세상에서는 이빨과 본능이 지배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경외감이 비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사람들은 스릴을 추구하거나 무모한 모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길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들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명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들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야생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능이 깨어날 때 가장 익숙한 얼굴조차도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로사킹. 로사킹은 단지 동물과 함께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국 해밀턴 동물원에서 그녀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모든 생명체, 특히 큰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보여준 조용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그녀는 유리 너머의 친절한 존재였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녀는 동물원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가 우리에 함께 들어간 호랑이에게 그녀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2016년 5월,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로사는 셀 수 없이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마도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식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호랑이는 경고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달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사는 이미 부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경험 많고 헌신적이며 사랑하는 동물들과 깊이 교감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은 대중의 슬픔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 그리고 우리가 야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로사는 호랑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동물의 왕국에서 사랑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본능만이 말합니다. 그리고 본능이 깨어날 때 가장 온화한 일상조차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트의 엘렌 블라이트 1800년대 중반. 엘렌 블라이트는 사자 여왕으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 전역에 알려진 10대 소녀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겨우 17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순회 서커스의 스타였고 우리 안에서 야생 짐승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한 손에는 채찍을, 눈빛에는 강철을 담고 그녀는 자신보다 2배는 큰 사자와 호랑이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아마도 덜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위험은 항상 박수 뒤에서 그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찰 50년의 추운 밤, 엘렌은 또 다른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 자란 벵골 호랑이와 함께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채찍으로 호랑이의 코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공연의 일부인 간단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분노를 터뜨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녀의 목을 물고 살점을 찢어 놓았고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기도치이더를 절단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련사들은 무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렌은 한때 그녀가 지배했던 톱밥 무대 위에서 몇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순교자이자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위험한 동물들과 함께 공연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을 오락에 사용하는 것의 도덕성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헤드라인도 그 순간의 공포를 진정으로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동물에게 잡아먹힌 10대 소녀의 공포 말입니다. 엘렌은 실수를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포식자의 세계에서는 공연이란 없고 오직 본능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불타오를 때 어떤 의상도, 어떤 직함도, 어떤 자신감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3. 알렉시스 마르티네즈. 알렉시스 마르티네즈는 많은 이들이 꿈이라고 부를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19세의 나이에 그는 스페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해양 포유류 조련사 중 한 명이었고 카나리아 제도의 로로파르케에서 범고래들과 긴밀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직관적이며 자신이 훈련시킨 범고래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범고래들은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인간과 짐승 사이에 완벽한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상적인 리허설이었어야 할 시간 동안 알렉시스는 시월드에서 옮겨온 거대한 수컷 범고래 캐토와 함께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함께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경고도 없이 캐토가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알렉시스를 들이받아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내장을 파열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비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해양공원 커뮤니티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훈련된 범고래가 어떻게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캐토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시스의 죽음은 해양 포유류 감금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누비도록 진화한 생명체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감금,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 말입니다. 모든 정교한 묘기와 미소 뒤에는 인간이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본능에 따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알렉시스는 기술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우아한 포식자조차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캐토는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히 그를 그렇게 만들도록 설계한 대로 행동하는 범고래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시스는 그의 모든 재능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4. 켄턴 카네기. 켄턴 조엘 카네기는 조용하고 호기심 많은 영혼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아리치 2세 대학생이었던 그는 지질학, 야외 활동, 그리고 야생의 조용한 미스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그는 사스케처원 사카치완나의 외딴 현장 캠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한대 숲의 가장자리로 자연이 여전히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근처에서 이상한 동물 행동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너무 가까이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곰들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계절 내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고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수색대원들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훼손되고 찢어진 채로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동물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늑대였고 다른 일부는 곰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의 부상은 잔인했습니다. 공격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원초적이어서 전문가들은 몇 달 동안 어떤 동물이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 논쟁했습니다. 일부는 곰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충격적으로 늑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늑대는 북미에서 인간을 죽인 적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종입니다. 만약 정말 늑대였다면 켄턴의 죽음은 그 대륙에서 건강한 성인이 늑대에게 살해당한 최초의 기록된 사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포식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믿음,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먹이 사슬과 소미하오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켄턴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그 반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야생의 고요한 공간에서 자연은 세상의 고대의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생존이 지배할 때 야생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냥할 뿐입니다. 아르티 스테판 K. 밀러. 스테판 K. 밀러는 단순한 스턴트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훈련에 대한 신뢰, 자신의 본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물들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연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 중 일부와 두려움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파트너 중 한 명은 로키 락키라는 키 2m 10cm, 몸무게 377kg의 그리즐리 베어였습니다. 스테판 자신이 훈련시킨 로키는 영화, 광고, 그리고 수많은 라이브 시연에 출연했습니다. 대중에게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통제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그 신뢰는 영원히 깨졌습니다. 그날 스테판은 캘리포니아의 프레데터스 인 액션 시설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키에게 신호를 주었는데 그들은 수십 번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곰은 묘기 대신 달려들었습니다. 로키는 주저없이 거대한 턱으로 스테판의 목을 물고 경정맥을 찔렀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조련사들이 달려와 명령을 외치고 최루액을 사용하며 공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스테판은 몇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동물훈련 및 영화산업에 소름 끼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경험 많고 정확했던 사람이 자신이 키우고 길들인 바로 그 생명체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야생 동물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훈련하고 유대감이 진짜라고 아무리 깊이 믿어도 그들의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 있을 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스테판은 부주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키와의 관계가 자연 그 자체보다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로 물든 한순간에 자연은 그와 우리 모두에게, 자연은 우리의 규칙에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육지 알렉시 멜니코프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의 베테랑 동물 사육사로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치명적인 포식자들과 수년간 일했습니다. 호랑이, 사자, 표범, 그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5020년 어느 조용한 아침 작은 실수, 단 몇 초의 오판가, 일상을 비극으로 바꾸었습니다. 알렉시는 희귀한 흰 벵골 호랑이 루시의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카메라도 없었고 그저 원초적인 본능과 180kg의 순수 근육을 가진 호랑이와 함께 우리에 혼자 있는 한 남자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조용하고 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덮쳤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알렉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로 흥건했고 그의 몸은 찢겨 있었으며 발톱 자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그 익숙함이었습니다. 루시는 제멋대로이거나 훈련받지 않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신뢰받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겉보기에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왕국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제는 환상입니다. 가장 익숙한 얼굴조차도 포식자의 마음에 고대의 무언가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동물원 세계는 애도했지만 또한 흔들렸습니다. 알렉시와 같은 베테랑,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무모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에 기반한 세상에서 일상은 결코 진정한 일상이 아니라는 잔혹한 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차게가 인간을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이 여전히 저지를 수 있는 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7. 바바지다우는 사자에게 일생을 바쳤습니다. 겨우 35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나이지리아 올루세군 오바산조 야생동물공원의 존경받는 동물 조련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차분하고 규율이 잘 잡혔으며 자신이 돌보는 동물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상위 포식자들과 일하는 섬세하고 위험한 균형을 이해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험 많은 사람도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바지의 세상에서는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바바지는 공원의 성인 수컷 사자 중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자를 수없이 훈련시키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는 뒤에 우리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습니다. 단 몇 인치 잠기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자가 공격했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자는 전력으로 달려들어 바바지의 목을 물었습니다. 비명 지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호하고 길렀던 바로 그 동물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공격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이지리아 전역과 그 너머의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안전수칙, 인적 오류, 그리고 야생 포식자를 감금하는 것의 윤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너머에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능이 지배할 때 가장 깊은 유대감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바지는 부주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생이 순간의 망각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그는 조련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얼굴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사자는 여전히 사자이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선정적으로 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통제와 혼돈, 존경과 위험,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성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본능이 공격할 때 자연은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야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진실을 밝히는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실제 이야기이니까요.